자,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한문 해석 연습을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서원이 있는데 거기 원주용 선생님 강의를 들은 것을 우선 잠깐 읽어주겠습니다. 한문은 사서 등을 외워서 익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현대에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한문에만 집중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익혀야 한다. 통째로 외워서 익히지 않는 한 한문은 스스로 글자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 눈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다른 책을 해석할 힘이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 한문은 한 글자가 문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두 글자가 가장 기본이다. 두 글자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주 어려울 수가 있다. 두 글자는 아주 어려울 수도 있다. 자, 그럼 두 글자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선 큰 원칙을 세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서 차례대로 하느냐, 앞에서 차례대로, 그리고 뒤의 말을 먼저 하느냐. 그래, 앞에서 차례대로 하느냐, 아니면 뒤의 말을 먼저 하느냐. 그래, 물론 예전에는 이제 주어 서술어, 뭐 명사 수식, 서술어 목적어, 뭐 서술어 보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그래 차례대로 하느냐, 앞에서 차례대로 아니면 뒤의 말을 먼저 하느냐. 자, 그럼 강의에서 들었는 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단일행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 한 글자로만 쓰면은 아하 이것이 그냥 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가다.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서 가거라, 같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마행 이렇게 말맞자를 넣어서 두 자를 만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차례대로 되는가 봅니다. 말이 가다. 아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서행 해보겠습니다. 서행 천천할 서 단일행 같으면 천천히 가다. 아 이것도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차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병질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병질. 자, 이 병질에는 또 이제 빠를 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빠를 질. 아, 빠를 질. 그래서 이제 질행 같으면은 빨리 가다. 이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이제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빨리 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 가는 것을 빨리 하다. 이렇게 뒤에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는 것을 병으로 여기다. 또는 가는 것을 근심하다. 뭐 가는 것을 또는 가는 것에 지쳤다. 이런 식으로 뒤에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는 이제 앞에서 차례대로 하느냐 아니면은 뒤의 말을 먼저 하느냐. 그래. 그래서 외울 때는 앞에서 차례대로 뒤의 말을 먼저. 그래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질행은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자, 병질, 빠를질.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문장이 아닌 낱말로 풀이하시오. 낱말로. 자, 춘추, 봄과 가을. 그래 차례대로 됐습니다. 명암, 밝은 명, 어두울 암. 그래 밝음과 어두움. 이것도 차례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의복, 옷의 옷복 이렇게 그러면 옷과 옷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 있을 때는 하나만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옷 이렇게 교훈, 가르칠 교, 가르칠 훈 이것도 그냥 가르치고 가르침 하지 말고 그냥 가르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의지, 뜻의 뜻지 그러면 뜻과 뜻 하지 말고 그냥 뜻 이렇게. 그래서 같은 말 두 개 있을 때는 그 말을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나만 해석해도 된다 이래 되겠습니다. 자 6번 흰백 눈썹미 백미 그러면 흰 눈썹 눈썹은 눈썹인데 흰 눈썹 차례대로. 그 다음에 뱀사발족 사족 이것도 이제 뱀의 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뱀과 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굳어진 표현이니까 뱀의 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독서 읽어도 글서 그러면 이것은 뒤의 말을 먼저 읽다 책을.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그 다음에 경천 공경할경 하늘천 그러면 이것도 이제 뒤의 말을 먼저 해서 하늘을 공경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자일 때는 앞에서 차례대로 하느냐 아니면 뒤의 말을 먼저 하느냐. 그래서 외울 때는 앞에서 차례대로 뒤의 말을 먼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겠습니다. 제위 있을제 자리 위 같으면 있다 자리에. 그래서 요거는 뒤에 말을 먼저 했습니다. 자리에 있다. 여천 여시 같을려 화살시 같다 화살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 말을 먼저 이것도 화살과 같다. 유신 있을 유 믿을 신 있다 믿음이. 그래서 이것도 뒤에 말을 먼저 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을 무 부끄러울지 없다 부끄러움이. 그래서 우리말식으로는 또 뒤에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요렇게 있을제 같을여 있을유 없을무 다음에 오는 말은 대체로 이제 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차례대로 나가느냐 아니면 뒤에 말을 먼저 하느냐. 그래 요거에 우선은 신경 쓰겠습니다. 후안무치는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무 부끄러울 치인데 그래 후안을 두꺼운 얼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 아니면 두껍다 낚아주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진에서는 이제 낚아주기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강의에서 들은 게 한 개가 이제 그 이자겸이 그 굴비와 관계되어서 이제 구필굴 안일비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 제가 그래 임금님께 이 굴비를 바치는 것은 이 생선을 바치는 것은 그래 제가 비굴하게 이게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래 제가 비굴하게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차례대로 해석했겠습니다. 굴비. 자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 원중현 선생님께서 사자소학에는 그래 물론 네 글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두자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 문장이 한 80% 정도 된다. 70에서 80%냐 아니면 80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래 많이 있으니까 이거 그 사자수학을 다 연습하면은 맹자 같은 책을 읽어도 그래 두자인 경우에는 그래 이게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사자수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생아신 요때 이제 그래 부생을 두자 하면은 아버지가 태어나셨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 아버지가 뭐 등등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부생은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신은 나의 몸은 됐고 모국 어머니가 기르시다 요거는 됐고 아신 나의 몸 됐고 자 복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보통 뭐뭐로서 할 때는 서이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뭐로서 요런 말을 넣는다 합니다.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요 뒤에 말을 먼저 앞으로 당길 수도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복이는 그래서 배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배로서 회아 품을 회 나아 나를 품어 주신다. 나를 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말을 먼저 그다음에 유이 이것도 이제 젖으로서 그것도 서이 다음에 요 이제 네모 와서 젖으로서 해야 될 것인데 요 말이 앞으로 왔음. 그래서 젖으로서 먹일 폰 나아 나를 먹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 말을 먼저